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집에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8살 차이인 우리 남매가 각각 20, 30대 중후반에 이르러 직장도 잡고 오빠는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기사 한 줄 잠깐 나고 사라졌던 허망한 교통사고가 그 주인공이 우리 엄마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저와 오빠, 그리고 아빠는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순식간에 물살을 타고 진행되는 장례까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부모님은 우리 동네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꽤나 드나드는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거래처들이나 얼굴이 익숙한 고객분들 등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이 닿은 분들이 장례식에 와주셨어요. 저 역시 계속 한 동네 토박이로 자라왔던지라 건너 아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요. 그렇다고는 해도 결혼한 오빠와 달리 전 혼자였기에 힘겹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례를 같이 도왔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이후로 전혀 소식을 몰랐던 한 남자 동창 아이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초중학교 동창이었던 데다가 엄마들끼리도 인연이 있었던 애였는데요.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려 보니 당시에 같이 삼겹살집이나 갈비집을 몇 번 갔던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이 친구의 엄마는 매우 호탕하신 성격이시고 몇 번 저희 집에 반찬도 갖다 주시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또래인 우리끼리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둘 다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다가 그때는 딱히 이성한테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고 둘 다 성장해서 어엿하게 직장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게 되니까 약간 기분이 남달랐어요. 저도 이전 남친과 헤어진 지 꽤 오래되었고 쭉 애인 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연히 한번 마주친 이후 묘하게 친구들끼리도 한 번 더 연락이 닿아 같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이후로 의도치 않게 동선이 맞으면서 지하철에서 이 남자애를 계속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가영아, 엄마가 그날 너 보니 많이 말랐다면서 안쓰럽다고 밥 좀 먹이고 싶으시대.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집 가서 한번 저녁 먹지 않을래? 생각해보면 저도 참 그때 정이 고팠던 때였나 봐요. 괜히 못 이기는 척 따라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저를 다정스레 봐주는 사람들의 눈길에 위로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모로 따뜻함을 누리고 왔었답니다. 나에게는 애틋한 우리 엄마의 옛날 기억을 조금씩 추억해 주시기도 하고 어릴 적과는 달리 무척 남자답게 성장한 이 친구의 친절까지 여러모로 저를 두근거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엮이려면 엮일 수도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엄마를 떠나보낸 공백을 이 친구를 통해서 조금씩 체험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도 그런 흐름을 눈치채셨는데 딱히 싫어하는 반응은 아니셨어요. 저번에 보니까 민철이가 아주 보기 좋게 잘 컸더라.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져서는 신랑감으로 딱이야. 아빠는 이제 너까지 시집 보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이윽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성사되어 양가의 이야기는 순조롭게 흘러갔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당일이 되었을 때 우리 쪽 식구는 저희 아빠와 오빠, 저 이렇게 세 사람과 고모가 함께 나가주셨어요. 아무래도 여자 어른이 집에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고모가 자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모로 이렇게 불편한 저의 마음을 잘 아는 듯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 따뜻하고 다정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이날 하셨던 말씀도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셨는지 듣는 내내 고모와 아빠 모두의 표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가영이야 뭐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다 봐왔잖아요. 그 집 엄마랑도 저는 좋은 관계였고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런데 며느리감으로 더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영이 너는 그냥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민철이랑 행복하게 잘 살 생각만 해. 나도 우리 가영이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번이나 제보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사랑스레 봐주시니 왠지 모를 울컥함이 마구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이건 꼭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선물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저릿저릿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후로 순조롭게 결혼 준비는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도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예전부터 나이 터울이 많아 공감대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저를 예뻐했던 오빠는 본인도 결혼 생활하느라 여의치 않은데 제 혼수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거든요. 새언니랑 둘이 열심히 골라가며 세심하게 봐줘서 감동 그 자체였어요. 우리 가영이는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뭐 하나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시집 보낼 거야. 엄마가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나도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셨으니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지. 이처럼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저는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친정에는 제법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직원들 안에서 홀로 일하시는 아빠가 걱정되었던 건지 오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마트로 빠르게 들어와서는 곧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 얘기를 해주길래 깜짝 놀랐지 뭐예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라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말이야, 전에 엄마도 하셨던 얘기긴 한데 마트 안에서도 파벌이 나눠져가지고 서로들 싸우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엄마 아빠도 그 사이에서 꽤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아빠 혼자 남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만만하게 보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선 나라도 나서서 운영을 도와야겠더라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오빠랑 새언니가 투입됐던 것이고요. 저도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강을 잘 잡게 되었답니다. 눈치도 빠르고 일머리도 좋은 편인 오빠와 본래 돈 계산 꼼꼼히 잘하고 야무진 새언니가 끼어드니 마트는 점점 안정기에서 상승기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합류해서 도울까 했지만 저 역시 작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많으신 사장님께서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기에 솔직히 그만두기 좀 아쉽기도 했었어요. 가영 씨는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낳아도 내가 얼마든지 일거리 줄 테니까 전혀 걱정 마라. 애 낳고 와서 복직해도 돼. 그런 관계로 전 결혼 후에도 이 직장을 쭉 다니면서 임신 준비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아기 천사가 그리 쉽게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내심 약간은 초조하던 차에 제가 너무 인생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생각지도 않던 부분에서 갑자기 당혹스러운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칠순을 바라보시는 아빠가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엄마 없이 홀로 계신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원래 나빴던 건강 상태가 너무 빠르게 악화되더라고요. 아빠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오빠에게 전해들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영이 너도 알잖아. 아빠 전에 대장 검사했을 때 용종 몇 개 제거한 거 말이야. 근데 여전히 말썽을 부리는 모양이야. 게다가 이도 아프신지 음식도 잘 못 씹으시고 불면증이 심해지셔서 잠도 잘 못 주무셔. 옆에서 보고 있기 너무 안쓰러울 정도더라고. 이 말을 듣고 나니 너무 갑작스럽고 마음이 안 좋아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고맙고 미안하게도 새언니와 오빠가 번갈아 가면서 아빠를 챙겨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저보고는 일단 저희 가정에 충실하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때 너무 미안했던 게 새언니가 갑상선 쪽 건강이 나빠서 몸이 아픈데도 우리 아빠를 엄청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뒤 가족회의를 했는데 아빠 말 맞다나 오빠와 새언니가 언제까지나 아빠를 지켜보고 있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같이 홀로 집에 계시도록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결국엔 친척 어른들끼리 합의가 되어 수년 전에 혼자 되어 살고 계신 작은아빠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셨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가 친정에 일어난 덕에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랴 신혼생활을 이어나가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오빠는 너무나 멋지고 대견스럽게도 마트를 점점 체계적으로 살려나가고 있었답니다. 제법 깐깐한 이 지역 맘카페 엄마들 사이에서도 평을 좋게 얻은 데다가 24시간 운영까지 확장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무려 새벽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하게 된 거예요. 이 주변에 어린이집도 많고 위치가 좋은 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장사는 더욱 잘 되었고 밤낮으로 사람이 들끓게 되었답니다. 오빠가 이처럼 부모님의 터전을 물려받아서 확장을 잘 해나가는 걸 보니 저도 절로 뿌듯할 수밖에요. 직접적인 힘이 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해나가는 오빠네 부부를 보며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활로 돌아와서 이쪽에 집중을 하던 중에 어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돌연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었는데 이전에는 안 그랬던 일들이 최근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건 다름 아닌 저의 시어머니 얘기랍니다. 사실 결혼하고 난 뒤 몇 번씩 서로 오가면서 왕래가 있기도 했지만 당시 우리 친정이 너무 정신없고 바쁜 중이라 관련된 얘기를 할 일은 없었어요. 어머니도 딱히 우리 집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냥 우리 부부 잘 사냐, 뭐 먹고 사냐 정도만 물어보셨죠. 그래, 민철이랑 가영이 요즘 뭐 먹고 사니? 아무리 바빠도 니네들 잘 챙겨 먹고 살아야 해. 요즘은 암만 그렇게 부부가 맞벌이하는 시대라지만 먹는 거 허술하게 해놓고 살면 안 된다니까. 이런 잔소리를 슬그머니 하시긴 했지만 뭐 시어머니가 되셨으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번뜩 이상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저희 오빠네 마트를 수시로 드나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시댁에 갔을 때 저한테 물어보는 화제 속 얘기에서 낌새를 눈치챈 적도 있고요. 오빠 역시 가끔 저한테 뭔가 말하다가 사돈 다녀가셨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닌데 우리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매번 사돈 관계에 대한 본인 가치관을 들먹이던 분이세요. 사돈이 되었으면 가급적 자주 안 보는 게 서로 좋은 거라더라. 서로 아들, 딸 맡겨두고 이러쿵 저러쿵 좋을 말 나올 게 없다고 하대. 뭐 나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은 남의 말 들어서 나쁠 게 없거든. 이러면서 굳이 강조하셨던 분이 왜 자주 마트를 드나드시나 싶어 약간은 궁금했었어요. 헌데 참 묘하게도 내가 원래 아는 분이 맞나 싶게 어머니는 저한테 노골적으로 마트 수익과 관련된 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예 회사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데 좀 놀랐지 뭐예요? 예, 가영아. 니네 오빠네 마트 보니까 손님이 그렇게 들끓고 수시로 배송차들이 와서 물건 내리고 싫더라. 그럼 대충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니? 일하는 직원들도 세어보니 몇몇 해던데 24시간 돌리는 밤 직원까지 전부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거야? 아닌가? 그보다 더 넘는 건가? 너는 아는 거 없어? 이러면서 너무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어른이 물어보시니 대강 대답은 해드리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대체 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지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 몇 날 며칠을 물어대고 드나드는 어머니의 의도란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 친정 오빠에 대해서 은근 비꼬고 싶으셨던 것이었더라고요. 도저히 이쪽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결론은 이게 맞았어요. 생각해보면 더 빨리 눈치챘어야 하는데 이제서 좀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초반에는 니네 오빠는 젊으니까 비상해서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한다.
니네 친정아빠는 뭐가 고민이 되시겠냐고 칭찬하더니 그 칭찬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 뒤 시댁에 들르게 되면서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서둘러 가던 날이었어요.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익숙한 차가 눈에 띄었죠. 자세히 보니 오빠네 마트에서 사용하는 배송 트럭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트럭 앞에서 배송기사님이 누군가와 전화로 엄청나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듣고만 있었는데 이내 기사님이 한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웃기지 않아? 지들끼리 사돈이라지만 나까지 저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짜증이 안 나겠냐고. 자기 입장에선 우리 사장이 사돈 총각인 거지. 그런데 맨날 공짜로 물건 다 쓸어가는 데다가 배송까지 시켜? 어떤 날은 쓰레기도 갖다 버리라고 하더라니까. 하여간 정신없는 노인네야 진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분명 우리 시댁 이야기 같았거든요. 기사님 말에서 우리 시댁 주소인 902호를 언급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빠네 마트에서 물건값도 안 내고 공짜로 가져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배송까지 무리하게 시키고 있다는 얘기였죠.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곧장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께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빠네 마트에서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시고 배송까지 공짜로 시키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며 큰 소리로 받아치셨어요. 예, 너 지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냐? 공짜로 가져가? 누가 보면 내가 거기 가서 물건 털어오는 거지인 줄 알겠네. 너 이 집에 뭘 얼마나 가져왔다는 건지 한번 봐봐. 이거 다 사돈 총각이 그냥 가져가라고 준 거야. 고추장, 계란, 우유 같은 거 팩 몇 개 준 거라고. 계속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온 거지. 우리가 뭐 큰 죄라도 지었니? 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서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얘기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왜 공짜로 다 실어다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오빠네 마트는 제가 알기로 3만 원 이상이어야 무료 배송인데 구매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오빠가 곤란한 상황이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계속 따지고 묻자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목소리도 더 높아졌습니다. 야! 내가 갖다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네 오빠가 그 기사한테 실어다 주라고 한 거야. 너 이제 보니 나를 뭐 거지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언제부터 그렇게 바른 말을 해댔냐? 아주 지 친정일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구나! 결국 대화는 제대로 된 결론 없이 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면서 끝났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는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영 시원찮은 반응을 보였어요. 자꾸 어버버거리면서 말을 돌리고 너무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따질 틈도 없었어요. 오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공짜로 물건 받아가고 배송까지 시키는 거 맞아? 왜 제대로 말을 안 해? 하지만 오빠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본래 저희 새언니는 비교적 저한테 속내를 잘 털어놓고 의논하는 편이라 믿고 물어본 건데 역시나 언니와의 통화에서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답니다. 저기 사실
나도 좀 속상했지만 아가씨 입장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참았는데 말이에요. 사돈어른이 초반부터 할인해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잔돈이 없다는 둥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고 자꾸 나 누군지 모르냐면서 마트 직원들한테 마구 우겨대시니 다들 피곤해하는 중이었어요. 결국 저는 내내 아픈 머리를 안고 뒹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길로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엄마 대체 왜 이래? 왜 우리 오빠네 마트에서 그렇게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고 심지어 배송까지 시켜? 이게 말이 돼?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엄마가 뭐 별뜻이 있어서 그랬겠냐? 형님이 챙겨주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이 생긴 거지. 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더 화를 내면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꾹 참고 그날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는 대판 싸웠고 결국 당분간 냉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죠. 한동안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 모든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이 문제로 싸웠으며 본인이 마트에서 했던 행위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며칠 뒤 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여간에 엄마 없는 거 불쌍하게 여겨서 거두어드렸더니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잖아. 저렇게 눈에 쌍심지 켜고 발등 찍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오빠네 마트에서 공짜로 물건 가져가고 배송까지 시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머니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맞받아쳤죠.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가셨지만 그 뒤로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계속 시댁에 오라고 저를 징하게 호출하기 시작했어요. 핑계는 언제나 가족이었죠. 거기에 갖다 붙이는 핑계도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듣는 내내 이가 갈릴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인정도 미안함도 없는 어머니의 태도가 얼척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더 억울했던 건 남편이 계속해서 어머니 편만 들었다는 거예요. 가영아, 내가 웬만해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까지 엄마랑 관계 나빠지게 생겼어. 좀 맞춰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른이신데 네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남편이 어느 날 아침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 고집이라고 했어? 진짜 고집 부리고 있는 건 누군데 네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 순간 갑자기 귀가 찢어질 정도로 울려 퍼지는 벨소리가 들렸어요. 뭔가에서 급히 인터폰을 보니 글쎄 어머니가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벨을 누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